오늘도 발생을 했었던 이벤트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겪은 이벤트는 아닌데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이제 그 후배한테서 이제 들은 이제 그 이벤트를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체외순환 그 CPB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롤러 이 펌프와 이 센트리퓨갈 이제 펌프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롤러 펌프는 어차피 그 CPB 하트럭 머신에 이제 있는 롤러 펌프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따로 이제 그 롤러 펌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종류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 메드트로닉사의 이 지금 그 CP 펌프를 이용한 센트리퓨갈 펌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요 제품이 지금 저같이 이제 혼자 하는 병원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 모든 그 하트럭 머신에도 이제 안전장치들이 다 있어서 항상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CP 펌프 자체 내에도 그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건 버블 디텍터고요. 얘는 이 로어 레벨 센서고, 얘는 어퍼 레벨 센서입니다. 이 3중으로 이제 그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 리저버 레벨이 완전히 이 여기까지 비워져서 이 공기가 타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3중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저랑 연관이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센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 두 명이 같이 펌프를 하든 세 명이 펌프를 하든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 리저버 레벨에서 잠깐 시야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혼자 할 때는 특히나 뭐 잠깐 오른쪽에 뭐 이쪽에 뭐 어떤 물건을 뭐 찾아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약간 그 시야에서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첫 번째 그 역할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센서 관련돼서는 꼭 그 리저버가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레벨 저하로 인해서 그 회로에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이 센서는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버블 센서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의 그 모니터에 그 메가토닉 그 펌프에 보면 모니터에 이렇게 모니터가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센서들을 처음에는 이 센서들이 그 바이오 펌프 장치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이제 펌프에 꽂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이제 표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여기 자체 눌러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버블 센서에서 만약 에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감지를 한다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펌프를 스탑 시키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스탑이라는 이 명령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로우 레벨이고 이건 어퍼 레벨입니다. 이 빨간색과 이제 노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로우 레벨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토닉에서 이 코스트 기능이 뭐냐면, 만약에 리저버 레벨이 이 중간 선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감지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이 RPM을 1500까지 갑자기 1500 분당 1500 RPM까지 훅 내려버리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한 2500 정도 지금 2500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RPM이 이 RPM 자체를 1500으로 내려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여기서 감지가 되게 되면, 그럼 RPM이 줄어든다는 거는 드레인 양이 많이 나와서 이 레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 기능이라는 건 그 기능을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내리면 레벨이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로어 레벨에서 감지가 되게 되면 이 코스트 기능이
그 감지를 해서 이 RPM 자체를 1500으로 낮추게 되고 이 레벨을 다시 상승을 시켜서 이 레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레벨이 여기서 감지를 하지 않고 다시 레벨이 상승을 해서 이 레벨 센서에서 감지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2500으로 원래 설정됐던 2490으로 그 RPM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코스트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어떤 언저리에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의 수준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통은 맞춰놓는 게 그 어퍼 레벨의 경우에는 한 500에서 600 정도에 보통 맞춰놓고 이 로어 레벨의 경우에는 이 보통 그 옥시네이터에 보면 이 항상 여기 보면 이제 세이프티 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여기에 그 항상 맞춰 놓습니다. 세이프티 레벨에 그 이제 보시면 옥시네이터마다 그 여기 로우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이프티 레벨이 그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맞춰 놓고 나머지는 한 600이나 뭐 한 600 정도 보통적으로 맞춰 놓게 되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그 로어 레벨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 기능이라는 이런 거를 설정을 해 놓고 이 어퍼 레벨의 경우에는 그 이제 얼럿 기능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레벨이 이 어퍼 레벨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노란색 선 안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이 알람을 크게 울리게 됩니다. 이 알람 소리가 좀 이제 일부러 크게 해놨는데 알람을 계속해서 펌프에서 울리게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레벨이 저하가 됐구나. 그렇게만 이제 알게 되고 만약에 알람을 감지했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까지 그러면 로우 레벨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 기능이 작동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RPM이 1500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레벨을 다시 회복을 시키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아예 펌프를 스탑을 시키게 됩니다. 바이오 펌프를 자체를 이 RPM 자체가 0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 조절 레버가 뭐 RPM을 2000으로 2400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 버블 센서에서 에어를 감지를 하게 되면 이 펌프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에어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완전히 그냥 갑자기 꺼져 버리니까. 이게 3중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보통 해놓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후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지금 발생을 했냐면 여기 지금 제목에도 써놨는데 이 버블 센서가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이 버블 센서 보시면 그 레벨 센서의 경우에는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붙여놓게 되는데 이 버블 센서의 경우에는 이 튜브에 그냥 이렇게 깊게 꼽아 넣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꼽아 놓은 이게 뒤쪽에서 무슨 결차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튜브에 그 꽉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끼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도 뭐 수술 필드에서 그 천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천이 떨어지면서 이 라인 안에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의 이제 무게에 의해서 얘가 빠져버리게 됐고 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이제 알람이 크게 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후배는 좀 당황을 했던 것 같고 이 당황을 하면 이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계속 지켜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이 버블 센서가 이렇게 아예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를 이게 뭐 빠졌다 레벨을 감지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빠져버리면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에어가 감지됐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탑이라는 그 명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펌프가 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스탑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펌프가 이제 그 CP 펌프가 회전 자체를 이제 스탑이 돼서 회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도 뭐 다른 그 이벤트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저버 레벨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리저버 레벨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 저번에 뭐 에올틱 캐놀라 뭐 비너스 드레인 자체가 너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에올틱 펌프 자체가 멈추어서 이 아테리와 베인에서 동시에 다 드레인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비너스 라인과 A 라인에서 비너스 라인은 역으로 드레인이 되는 거고 얘는 맞게 지금 그 안테리드 방향으로 드레인 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볼륨 자체가 넘어가게 되고 이거를 금방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갔는데
이 에올틱 라인에, 에올틱 이 퍼퓨전 이 라인에 이제 에어가 들어간 겁니다. 보통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에어홀타부터 이제 잠가야 된다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에어홀타부터 클램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에어홀타를 클램프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드레인 자체가 되면서 이 에어홀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어센딩 에어홀타에도 에어가 감지를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 더군다나 이제 BABD, 이 비너스 백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인지라는 이 장치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더군다나 더 크게 이제 가속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에어홀타를 잠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거 이제 당황을 해서 이 장치를 써본 게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장비를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완벽하게 사용할 줄은 알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됐고, 이 당황하면서 첫 번째 해결책을 이 에어홀타를 이 클램프 하는 거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 에어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비너스 라인의 에어는 뭐 크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에어홀타에 있는 에어는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그 해결을 못해서 결국에는 에어홀타까지 에어가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일단 클램프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상황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에올틱 이 퍼퓨전 라인을 일단 클램프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시 끼워야 됩니다. 다시 끼우고, 그러면 이 RPM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RPM은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근데 원래 RPM 자체가 2400으로 그 조절 레버는 이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0으로 돌려서, 이제 이 조절 레버가 있죠. 이렇게 이 조절 레버가, 이 레버가 2400 RPM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0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든 다음에 이 버튼을 이거에 있는 이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얘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시 펌프를 돌리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다시 RPM을 올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리면서 그거에 대한 당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리저버 레벨이 이제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에어홀타에 에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 이 어센딩의 캐놀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어센딩을 이제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쪽에 보면 어센딩 에어홀타 쪽에 이제 루얼럭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에어를 빼고, 이 펌프도 밀어줘서 에어를 빼고 이제 해서 다시 가동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어는 그런 식으로 아마 뺐을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 부분도 센서를 사용을 하건 어떤 장비를 사용하건 모든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비에 대한, 이 장비 사용에 대한 이 정확한 이 프로시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이거 트러블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러블 슈팅 자체를 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그 장비를 사용하면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장치인데, 이 어떤 이 슈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거 하느니 안 쓰겠다. 근데 그걸 안 쓰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맨날 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의도치 않게도 이거 포가 날라와서 이 줄을 빼버리는 경우도 뭐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나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관련돼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센서를 꼭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좀 이상하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센서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있고, 항상 하고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안전장치들을 도대체 펌프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귀찮아서? 이런 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 뭐 자신이 있어서 여러 명이 수술을 같이 해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 명이 봐도 이 부분에 사고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가 정말 그 수초 안에 이 모든 이벤트를 다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해결 방법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메인을 하던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런 사고가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런 센서들은 꼭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장비에 대한 그 어떤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CPB에 관련된 이 하트록 머신에 대한 트러블 슈팅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항상 그 매뉴얼을 꼭 읽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장비마다 다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들을 꼭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읽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도 꼭 해봐야 되고, 한 번씩 꼭 눌러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얘가 빠졌든 뭐 얘가 떨어졌던 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센서 종류는 꼭 레벨 센서라도 꼭 사용을 하셔서, 이 리저버의 레벨에서 공기가 들어가 버리는, 그 회로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은 절대 그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순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항상 무슨 상황이든지 이걸 먼저 이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 라인을 먼저 클램프 하는 거는 센트리퓨갈 펌프와 롤러 펌프의 차이점이 있죠.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애프터로드와 프리로드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애프터로드의 경우에는, 애프터로드에 이 센트리퓨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프레셔 펌프라고 하고, 이 프레셔에 영향을 받습니다. 센트리퓨갈은. 근데 롤러 펌프는 이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회전에 의해서 그 플로우를 형성을 시키게 되고, 여기를 클램프를 하더라도 센트리퓨갈은 뭐 라인에 어디 압력 어디 터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센트리퓨갈 사용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ABP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그 LPM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도 그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의 라인이 터진다던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애프터로드에 영향이 없습니다. 얘는 아예 그냥 어디가 잡혀 있어도 얘는 계속 돌아가서 어느 부분을, 약한 부분이 터질 겁니다. 이제 이 센트리퓨갈 펌프와 롤러 펌프의 장점과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보시는 거죠.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바로 클램프를 잡아도 회로에는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롤러 펌프일 때는 이 회로를 잡는 게 아니고 롤러 펌프의 RPM 자체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0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들면 이제 잡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냥 롤러 펌프 RPM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이제 클램프를 잡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RPM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결 방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떤 트러블 슈팅을 꼭 이런 걸 사용을 첫 번째로는 센서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센서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트러블 슈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꼭 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 뭐 귀찮아서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뭐 귀찮다거나 귀찮아서 안 하거나 난 이 장비를 몰라서 차라리 안 쓸래, 뭐 이런 생각은 좀 그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 두서없이 그냥 센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찾아서 생각나는 것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